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대전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불길이 건물 사이 좁은 공간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옥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1층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옮겨붙은 불길은 건물과 건물 사이 외벽을 타고 14층 건물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불길에 놀라 잠에서 깬 주민들도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옷을 대전 주워 입고 실바시고 나왔는데 불길이 외벽을 타고 끝까지 올라가더래요.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주민 22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가운데 1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불길에 하마터면 큰 화를 입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구급차가 3-4대가 대기에 있었고 환자분 한 분 실어 가시면은 또 다른 구급차가 와서 계속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이 난 건물 외벽은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으로 외벽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습니다. 이 공법은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2015년 9월부터 6층 이상 건물에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15년 초 착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들 사이 간격이 1m 남짓으로 매우 가까웠던 것도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간 원인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1층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 사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서면서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이른바 굴뚝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아래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아래층으로부터 상승부로 신선한 공기 유입이 굉장히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이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나 실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차를 맡긴 내 차를 누군가 몰래 타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산의 한 세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이 맡긴 차를 타고 다니다 덜미가 잡힌 세차장 대표는 개인적인 일 처리를 위해 잠시 탄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세차장 야외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거리에 진입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리더니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세차장 업체 대표 A씨. A씨에게 세차를 맡긴 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 나왔던 차량 주인 B씨가 자신의 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뒤쫓아 멈춰 세운 겁니다. 차가 멈춰선 곳입니다. 고객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세차장 업체 대표는 세차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차주에게 발각됐습니다. 사거리에서 제 차량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차량이 왜 움직이지? 라는 생각인데 이거 도난 차량인가? 세차장 업체 대표는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잠시 고객의 차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못 챙거 맞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해주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허락 없이 남의 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사용을 미리 막거나 알아채기 어렵다 보니 고객들의 불안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신뢰를 쌓고 맡겼는데 어느 한순간 그 한 날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몰랐을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유튜브를 보며 범행을 준비한 뒤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공주의 한 농협지점에 들어가 3,7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며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수입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초 조성된 대전 둔산 신도시와 송촌 노은지구, 관공서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입주 30년이 넘으면서 건물 노후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 의사를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곳 대전의 둔산 신도시와 송촌 노은지구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통합 심의를 통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리모델링할 때 그 세대수가 증가돼서 기존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 25층 층수 제한과 허용 용적률 평균 220% 수준이어서 재건축 제한을 받아왔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용적률 500% 이상의 재건축 추진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몇 개의 아파트 단지를 합친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운동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도 추가돼 대전시 전체 주거복지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편의시설이 대폭 확장되면서 현재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고 여러 개 아파트를 묶어 재정비하는 방식이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은 관건입니다. 아울러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언제 시행될지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대대적인 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신증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도 반도체학과 설립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국가 반도체 정책에 각각 대응하기보다 지역 대학이 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내년 대입에서 서울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학과 등 218명 규모의 4개 첨단 융합학부를 개설하는 등 수도권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1,207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학대가 승인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재 유출 우려로 위기를 느낀 지역 대학들의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 설립을 통한 반도체 인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정책에 반도체 산업이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번양대는 논산시와 공조를 통한 대정부 설득으로 내년 25명 정원의 반도체 공학과 설립을 인가받아 올해 첫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갖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과 반도체 학과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도 운영해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에 대한 4차 산업 분야 교육도 병행하게 됩니다. 서촌, 부여, 공주, 금산, 기룡에 있는 학생들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는 바로 우리 건양대에 오셔서 우리 논산의 학생들과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반도체 학과 신설에 나선 충남대는 교육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과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등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우송대는 지난 8월 충청권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협력을 맺었고 해제대도 최근 경북대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의 각자 대응만으로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한계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국한된 K반도체 벨트를 충청권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 이번 겨울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내년을 준비 중인 한화이글스가 선수단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한화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선수는 모두 11명으로 최근 은퇴를 선언한 이성곤과 외야수 노수광과 유상빈, 투수 김재영, 박윤철, 류원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1년 중 공연가가 가장 풍성한 요즘, 이번 주말 실내 공연장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과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가기 인형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달동네에 사는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뮤지컬 뉴 달을 품은 슈퍼맨. 형제 우애와 청춘들의 우정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뽑힌 배우들의 수준 높은 노래와 연기, 춤 실력도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추운 겨울 정말 따뜻한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있는 뮤지컬이니까요. 꼭 한번 찾아와서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호두깎이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인형과 과자 왕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는 온 가족이 즐기기에 흥미롭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일 때면 찾아오는 공연, 호두깎이 인형이 유니버셜 발레단의 공연으로 천안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유니버셜 발레단 무대는 정교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안무가 특징입니다. 조선팔도 최고의 이야기꾼을 뽑기 위해 경연을 펼치는 이야기,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 기타와 베이스 등 밴드 악기에 해금피리 등 전통 악기가 흥겨움을 더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마당극 형식으로 몰입감을 높입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선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과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합니다. 또 영국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이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진 원로 배우 이언 맥켈런의 열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과 함께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실무협의체 운영 등 공공대응체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자로 소재나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을 태안 앞바다에서 채굴하던 업체가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경찬 태안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소원면 의향리 주변에서 지르코늄을 채취하도록 허가를 받은 H사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광물을 채취했다며 지르코늄 채굴 허가를 1개월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H사는 태안군의 채굴선 항적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30일 36분간 허가구역을 23m 벗어난 사실이 적발된 걸로 전해졌고 이에 앞서 분기별 공유수면 점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2천만 원의 가산금과 채굴 중지 명령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충남고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는 서철모 구청장과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부동산 계약 관련 기초용어를 비롯해 계약 전 확인할 사항,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유의할 점 등을 설명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 아파트 공급이 연초 계획 물량의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말까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을 포함해 대전에 공급된 아파트는 서구 1,240여 세대 등 4개 단지 2,510여 세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연초 대전시가 발표한 일반 분양 아파트 17,500여 세대의 14.4%에 불과한 데다 분양 예정 단지들이 모두 내년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체 공급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대전 지역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전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전에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전세 거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00여 건, 40% 줄었습니다. 반면 연립과 단독주택의 월세 거래는 올해 15,2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0여 건, 10.3% 감소해 거액의 전세 거래는 줄고 소액보증금의 월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 지역 7개 국회의원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구비와 작성 요령, 선거 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 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